2021년 6월 15일 시간은 저녁입니다. 저녁 한 7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오전에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이 중도 유적지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셀프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저 바람이 부는 것이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 또 저렇게 우리의 유적지를 짓밟아가면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참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유적 군민감시단 단장 무덕 박훈태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셀프 방송을 또 셀프 방송하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호에 그때 유적지 저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한호에서 약 한 300m 정도 밑에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도 바로 이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류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자, 이게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옹벽인데요. 옹벽에 이제 자재가 남았는 것이고, 이 옹벽이 지금 현재 남았는 거로서 이제 검은색으로 이게 덮어놨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고발을 몇 번 해놨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망으로 덮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류지의 모습인데요. 옹벽을 사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 깊이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했던 깊이는 3m 50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저게 옹벽이 한 개당 50cm 정도의 부분으로 보았을 때 총 7개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 밑에 8개가 될지 9개가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 3m 50이면은 2.8을 복토를 했다 해서 여기는 2.8을 복토했기 때문에 3m 땅을 파도 된다. 근데 7개니까 3m 50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구와 유물이 있는 곳에 닿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수를 해오게 되면은 이 깊이가 너무나 깊다. 그래서 이 깊은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저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중도의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안댐 방향으로 해서 물을 이제 모였다가 방출을 시키는 곳이 바로 저류지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저류지 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그때 한번 여기 포크레인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 하는 그 위치점에서 바로 이 저류지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아까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정망대하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망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중간에, 그러니까 중도 유적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중간 주중 부분에 대해서 이 저류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하수관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방을 뭉개서 이렇게 물을 뽑아내는 곳이 한호 지점에서도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한호보다 아마 더 깊습니다. 한호는 아까 72라는 그 기준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상당히 더 깊으면서 저류지의 방향이 지금 현재 강 쪽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수도권에 한마디로 상수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저류지가 과연 왜 필요 있느냐 하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저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위치하고 제가 한호 위치까지 걸어서 방송을 오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 거리가 너무나 가깝다. 걸어서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한호가 위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분포 양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된다.
저번에 왔을 때는 물이 아주 꽤 깊게 차 있었는데 오늘은 물이 좀 없는데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물이 조금 배수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오염물질들이 너무 많다. 녹색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신고를 했지만 지금 물을 다 뺏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 강물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송토가 돼 가지고 물이 이제 차진 않습니다. 근데 이 송토가 안 되는 곳에는 이렇게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요. 빛깔도 보면 녹색 빛깔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빛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이고, 아까 전에 말했던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이 아까 전에 지금 이제 저루지에 1번이라고 호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번지가 있는데요. 번지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번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의 제가 중요한 사실은 발굴 보고서를 이제 살펴보고 이 발굴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분포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유적지에 대한 부분에서 분포 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의 엄폐가 있고,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하나의 유적지를 제대로 파가지 않고 단계를 낮추는, 또 단계를 숨기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 지금 현재에 제가 이렇게 그 네고랜드의 펜스 쪽에서 지금 이제 한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걸어가는 동안에 제가 이 소신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짧은 시간 내에 우리들이 좀 중요한 위치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한번 강의도 한번 했던 내용 중에 부분에 보면은 강원도 문화재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요. 보호조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래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는 대전에서 하는 거지만, 대전문화청에서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발굴조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바로 도나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분포 양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79년도인가 76년도에 7월 16일인가 맡은 그 문화지역 1번 지역, 즉 다시 말해서 적석총에 있는 부분에는 도가 지정을 했습니다. 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자막을 넣어 드릴게요. 근데 76년도에 만약에 도 지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말했던 97년도에 12월 달에 보호조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개정되어 있는 보호조례를 잠깐 살펴본다면, 그 보호조례가 뭐냐는 거는 도지정의 경우에는 300m로 진행한다. 그런데 200m 경우가 뭐냐면요, 상업이나 뭐 공업, 그 다음에 주거지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을 주는 것이 한 200m로 정한다. 그렇다 하면은 혹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금 춘천역에 맞은편에 맞은편 쪽에 또 건너편에 보면은 이 유적 박물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거지와 상업지역이 공차하기 때문에 거기는 200m로 도로로 많이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렇다 하면은, 자, 도가 지정이 되면 그렇고요. 만약에 국가로 지정이 됐을 때는 500m로 정하는 겁니다. 중도에는 상업이나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300m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가로 지정이 된다면 500m까지 지정이 될 수 있다. 그 안에는 현상변경이라 하여 허가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그냥 그린 벨트 같이 묶여져 있는 땅이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중도는요, 묶여져 있는 땅이 맞는데 이렇게 유적지가 3,000가지가 나왔고, 그 이후 분포 양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 저희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유물과 유적이 최고 많이 나왔는 것이 바로 여기 춘천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지금 3,000까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까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유족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했던 2번과 3번 지역에 한호가 나왔는데요. 이 한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 한호라는 91.77에 대한 점수고 또 원형에 대한 보존을 뜻하는 겁니다. 70점 이상이면 원형 보존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91점이라는 거죠. 그 77이니까 발원을 하게 되면 92점의 점수를 확보한 이 한호가 왜 소중하냐는 거는 국내 유일하게 중도, 춘천시에 있는 중도의 유적지만 분포가 보인다는 겁니다. 적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현 남한이라는 곳에서 북한과 다 합쳐가지고요 한호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97년도 96년도에 이 한호가 94년도에 발견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의 됐는데요. 그래서 이 발굴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한호가 발견이 됐고 그 한호가 발견되면서 보존의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현재 보존의 방향은 없다.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했던 300m 도지정이 필요한데 유적 공원을 차리게 되면은 300m의 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적 공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를 만드는 전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이 전시장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국민들한테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청원으로 하여 바로 우리 한호를 지키고 그것을 국가지정 아니 도지정이라도 국가지정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의 300m 500m의 부분을 해서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굴제도과에서도 한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근에 공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라는 곳을 약간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인데 방금 제가 1번이라는 저류지에 있는 곳에서 지금 현재 벌써 한호의 위치점에 왔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약간 10분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한호에서 즉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런 저류지를 만들고 또 그 저류지가 바로 청동기의 분포 양상이 최고 많은 곳 완전 여긴 밀집적인 겁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최고 많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고 한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곳도 이곳입니다. 그래서 91.77에 대한 우리가 국가적으로서 아니 도지정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저분들이 이렇게 포크레인 까고 공사를 할 수 있냐 생각이 됩니다. 적다시 말해서 이분들은 유적지를 파괴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유적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워서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한호가 큰 한호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일본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진다면은 이거 마저 좋을 일 안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몰라서 이것을 한호를 훼손하고 있는데 청동기 유적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또 이 도나 시에도 알려도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서 72라는 그 선에서 맞춰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72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하면은 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어제 봤을 때는 없는 건데요 이 흙을 이제
파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자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깊이는 더 팠고요. 72선보다 더 팠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포크레인이 이 차량이 이제 강원도에서 팠는 것 같은데요. 저 보시면은 자 저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가 저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홈을 파진 곳은 저게 제방 위치입니다. 제방 위치는 4대 가격대 사업 때에 유적지에 대한 분포 양상에 대한 부분을 표본 조사가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파는 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토양층이 저쪽에 좀 다른 거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다 좀 내려가면은 토양층이 현재 막 다릅니다. 많이 좀 다르고 색깔이나 표본 색깔이 아주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72가 아마 위치가 이쪽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파란색을 제가 못 찾겠네요. 지금 파란색에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낙하로 이렇게 칠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고 지금 여기에 보셔도 작은 이렇게 알갱이들 적담해서 이건 아마 제방공사 할 때에 깔았던 이 돌을 같습니다. 유적지 돌은 아니기를 빌면서 왜냐면 여기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충동기 유적지가 분포 양상이 좀 컸다. 저쪽에 지금 보이시죠? 요 파란색 보이시죠? 그 옆에 보면은 이 자갈이 많네요. 근데 위로 잠깐만 보면은 청이 좀 다르죠? 검정색 청과 그 다음에 갈색 청,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청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게 문화청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을 할 때에 아마 그렇게 이게 다지고 다졌을 때 뭐 자갈도 갖다 놓고 해서 아마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세부 방송은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매일 와서 셀프 방송도 하지만 또 지금 이럴 때마다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소중한 유적지가 뭔가 이거 파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안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한테 다시 청구하는데요. 도와주십시오. 중도유적을 도와주십시오. 중도유적 국민감시단이 해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유적지를 손상시키고 있고 우리 유적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요. 또 이런 거를 멈추게 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오늘 중도유적 국민감시단에서 셀프 이걸로 마칠 생각입니다. 진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정도로 괴롭습니다. 괴로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또 저는 지금 현재 또다시 발굴 제도과 대전과 또다시 문화유산과와 그 다음에 이 시청과 도청에 가서 이런 부분들에서 민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프 방송 중도에 대한 저쪽에 1번의 지역에서 걸어왔을 때 한 10분 거리인데요. 제가 천천히 걸어와서 그렇지 빨리 걸으면 한 5분 거리입니다. 근데 그 밑에 300m 지점에 그렇게 한호가 있는 그 저류지가 있는데 또다시 여기다 저류지를 만들 필요 없다는 점, 그 점 이해해 주시면서 오늘 셀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유적 국민 감시단 단장 무덕 박훈태입니다.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